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종종 눈치가 없다는 말을 듣곤 한답니다. 무뚝뚝한 편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기보다는 솔직한 발언을 내뱉는 스타일이거든요. 돌려 말하는 법도 없고 늘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한껏 들뜬 얼굴로 새 원피스를 입고 나와 수줍게 물었습니다. 언니 오빠, 이 원피스 어때요? 괜찮아요? 시누이는 조금 통통한 편이었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보기 좋았는데요. 그날 입은 원피스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고 있었어요. 이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봐요. 아가씨,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근데 이 원피스는 어디서 산 거예요? 디자인도 좋아 보이고 색깔도 잘 어울리네요. 제가 진심으로 칭찬을 하며 관심을 보였더니 시누이 표정이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슬쩍 웃으며 입을 뗐어요. 옷은 예쁜데 너랑은 좀 안 어울린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요. 시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걸 보며 제가 급히 손사래를 쳤고 남편의 말을 덮으려 했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봤을 땐 완전 날씬해 보이고 색깔도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열심히 시누이를 위로하며 한편으로는 남편의 팔을 슬쩍 꼬집었는데요. 남편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왜 그래? 순간적으로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물론 남편이 악의 없이 한 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솔직한 말들이 가끔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무심코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나 살이 좀 찐 것 같지? 남편이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한 5kg는 찐 것 같아. 특히 뱃살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와서 남편을 노려보자 그제서야 눈치챘던 것인지 남편이 급히 말을 정정했어요. 근데 자기는 살이 쪄도 예뻐. 진짜야. 자기야, 말을 할 때 조금만 배려해서 하면 안 될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노력해볼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남편이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의 직설적인 성격은 변함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시누이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암튼 오빠는 눈치도 없고 어쩜 그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같이 사는 언니는 참 불편하겠어요. 제가 애써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요즘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게 다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니까요. 오빠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엄마랑 똑같다니까요. 시누이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웃어넘겼지만 사실 남편이 시어머님을 꼭 빼닮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자 눈치를 챘는지 시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언니가 그걸 잘만 이용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용하란요? 뭘 이용해요? 사실 우리 엄마가 가끔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역으로 그걸 이용하라는 말인 거죠. 어떻게 이용을 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보자 시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법이야 많죠. 그날 시누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시누이 말처럼 간혹 시어머님의 직설적인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이후 저는 시누이 말대로
직설적인 남편의 성향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시아버님과 시누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첫 시작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전화를 했고 우리는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얘, 너는 애 안 가질 거니? 네 나이도 있는데 더 미루다가는 노산으로 문제 생겨.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나보고 노산이래. 우리 어떡하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바로 시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현지는 더 큰일이네. 그 나이에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현지야, 엄마가 노산이라는데 늦기 전에 얼른 애부터 만들어야겠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동생한테 애부터 만들라니 그게 할 소리야? 엄마, 현지랑 엄마 며느리랑 동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며느리가 노산이면 현지도 노산인 거죠. 우리야 당장이라도 애를 가질 수 있지만 현지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우리보다 현지가 더 걱정이죠. 그니깐 대충 맞선 보고 아무 남자나 만나서 얼른 애부터 만들어. 우리도 분발해 볼 테니까.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자 시누이가 장단을 맞추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맞네. 나도 분발해서 되도록 빨리 애부터 가져야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나한테 고백했던 그 이혼한 과장님 고백을 그냥 받아줄 걸 그랬어. 안 그래, 엄마?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더니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사람이 농담도 못하니? 현지 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근데 엄마가 먼저 노산 얘기 꺼냈잖아. 시누이가 곧바로 마무리 일격을 날리자 시어머님이 부안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알았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그럼 된 거지? 시어머님 얼굴이 마치 씹은 듯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 말로 인해 받은 수많은 상처가 씻은 듯 나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 입에서는 노산이라는 단어는커녕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누이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가게 일을 돕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더니 반찬 몇 가지를 챙겨와 제 앞에 내밀었어요. 밑반찬 좀 만들어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다녀. 엄마가 반찬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부인 가져다 드리고. 우리 거 해준 것만 해도 미안한데 굳이 시댁까지 챙기고 그래. 그러자 엄마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김서방이 오며 가며 가게도 잘 챙겨주잖아. 고마워서 그렇지. 남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서방의 말투가 좀 직설적이긴 해도 속은 참 깊은 사람이야. 괜히 말투가 이렇다 저렇다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제가 어이없어 피식 웃으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맨날 김서방 편만 들더라.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얼마 전에 우리 가게 에어컨이 고장나서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 근데 마침 김서방이 나 먹으라고 빙수를 사서 들렀더라고. 내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큰일 났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더니 김서방이 두 말 안 하고 바로 확인하더니 순식간에 고쳐놓고 갔다니까. 김서방은 아무 말도 없던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남편이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걸 전혀 몰랐기에 제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남편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그거 보면서 다들 사이 잘 봤다고 난리가 났었어. 솔직히 말투가 직설적이긴 해도 뒤끝도 없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난 세상에서 김서방이 제일 좋더라. 엄마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기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요. 엄마가 제 손에 반찬을 들려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반찬 사부인 가져다 드려.
저번에 보니까 바깥 사돈이 양념게장을 참 맛있게 드시는 것 같길래 넉넉하게 담았어. 알았어. 갖다 드릴게. 엄마의 당부에 반찬을 챙기긴 했지만 솔직히 시댁에 가져다 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반찬을 전해드릴 때마다 시어머님은 늘 충고와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날카로운 말들로 제 기분을 긁어놓곤 했거든요. 그 말들은 단순한 훈수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묻어나는 면박에 가까웠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들렀다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고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양념게장과 반찬을 내놓자 반찬 뚜껑을 열어서 그릇에 담고는 맛을 보던 시어머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돈이 음식 장사하시는 분인데 간을 이렇게 못 맞춰서 어쩐다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짠 음식 안 좋아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님이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연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너무 짜고 이건 또 너무 타네. 시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칭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침묵을 유지했는데요. 그 순간 남편이 참지 못하고 돌직구를 날렸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먹어봐도 엄마 반찬보다 100배는 더 맛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반격에 시어머님이 움찔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만 보면 엄마가 건강 생각해서 간을 약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간을 못 맞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이 중요해도 음식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아버지가 장모님 음식 드실 때마다 혈색이 좋아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는데요. 눈썹이 실룩거리는 걸 보니 화가 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아버님은 그런 분위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양념게장을 개눈 감추듯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힐끗 보며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잉크를 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맛있다고 하면 니들 엄마가 삐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부인 음식이 참 맛있긴 해. 입에 쫙쫙 달라붙는다니까.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꼭 참아야만 했는데요. 시아버님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다. 시아버님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시 게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님의 센스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무언가 부탁할 때의 특유의 톤이 느껴졌어요. 예, 저번에 가지고 왔던 게장이랑 간장 불고기가 아주 맛있지 뭐니? 그때 반찬이 짜다고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좀 짜긴 했는데 그럭저럭 먹을만 했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돈 가게에 가게 되면 더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반찬을요? 네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잖니. 근데 태진이 알면 난리칠 게 뻔하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살짝 가지고 오렴. 그 말에 순간 기분이 확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애초에 반찬을 받을 때는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반찬을 가져다 달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거든요. 결국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엄마도 장사하는 입장이라 매번 가져다 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네가 먹는다고 가지고 오면 되잖니.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재료값도 들어가고 그것도 무시 못하죠. 순간 시어머님이 마치 대단한 배려라도 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와라. 그까지 재료값이 얼마나 한다고 가족끼리 돈 얘기를 꺼내고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한테 주는 건데 참 야박하구나. 그렇게 시어머님과의 통화는 씁쓸하게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심스럽게 반찬 이야기를 꺼내자 엄마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찬이야 다시 하면 되니까 시간 날 때 들러.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원래 부모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기 마련인 거야. 엄마의 따뜻한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엄마 가게에 들렀더니 역시나 시댁 반찬까지 가득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된 반찬을 보며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가는 길에 시댁에 들러 반찬을 전해드렸더니 예상대로 시어머님은 반찬값 이야기를 흐지부지 넘겼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상관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반찬을 건네받은 시어머님은 역시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받자마자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가 좀 짠 것 같다고 말한 건 다 사부인 잘 되시라고 조언 드린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말씀드리렴. 순간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에는 진심보다는 언제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어요. 괜한 말다툼을 해봐야 피곤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적당히 대답한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시레 말을 꺼냈다가 분란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오늘 본가에 반찬 가져다 드렸어? 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손에 힘을 꽉 주더니 씩씩거리며 벌떡 일어나서는 곧장 나갔습니다. 엄마 진짜 안 되겠네? 제가 급히 붙잡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고 다급한 마음에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누이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흥미로운 말부터 꺼냈습니다. 언니, 오빠 지금 엄청 화났죠?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은 아빠가 사돈어르신이 해준 음식 사진 찍어서 오빠한테 보냈어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혔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편한테 사진을요? 네, 그냥 사진만 보낸 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언니한테 반찬 삥 뜯어 먹었다고 같이 문자를 보낸 것 같던데요? 그렇게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외쳤다네요. 엄마, 반찬값 85,000원 주세요. 갑작스런 요구에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돈을 달라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뭔 소리야? 남편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네요. 말 그대로예요. 아영이한테 반찬 가져오라고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찬값 주셔야죠. 장모님네 식당에서 반찬도 파니까 그 가격대로 계산한 거예요. 85,000원 주세요. 8만 원이면 8만 원이지. 5천 원은 또 뭐야? 배달비죠. 남편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고 그 순간 시어머님의 인내심이 폭발했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가족끼리 반찬값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동안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장 반찬값 주세요. 남편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네요. 결국 시어머님이 얼굴을 붉히며 신경질적으로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꺼내서 외쳤답니다. 더럽고 치사해 사 먹을 거니까 그냥 가져가. 이제 보니 엄마 완전 진상 손님이네요. 뭐? 진상?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먹던 음식을 환불한다고 하니까 진상 손님이죠. 먹은 거 환불 안 되니까 돈으로 주세요. 안 주시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단단히 버티고 섰고 시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답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행패는 엄마가 부렸잖아요. 왜 자꾸 장모님 반찬을 공짜로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아영이 시켜서 뜯어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못 참으니까 얼른 반찬값 주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진 채 말을 이어갔다네요. 그리고 장모님 반찬 맛없다고 맨날 투덜대면서 왜 자꾸 가져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당장 반찬값 주세요. 남편이 끝도 없이 몰아붙이자 시어머님이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네가 그러고 다 아들이야? 맨날 사람 빡치게 만들고 그러고 다 아들이냐고. 그건 엄마 닮아서 그런 거겠죠. 남편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받아쳤다는데 시어머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순식간에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다네요. 잠시 후 이성이 돌아온 듯한 시어머님이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니, 허공에다 때리려고 했는데 진짜 고의가 아니었어. 얼굴은 괜찮니?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대답했다네요. 아, 내 얼굴 어떡해. 이러고 내일 출근을 어떡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결정타를 날렸답니다. 엄마 때문에 회사 잘리면 다 엄마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신우이의 실시간 중계를 들으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고 순간 온몸에 긴장이 감돌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난 후였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나 내일 회사에 어떻게 가? 여기 좀 봐봐. 얼굴이 완전 난장판이지. 천천히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는데요. 얼굴이 많이 부어있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그러게, 이러고 회사 가긴 힘들겠다. 내일 아프다고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버님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반찬값 85,000원 때문에 평생 아들 먹여 살려야 하게 생겼네. 시어머님이 뜨악한 얼굴로 시아버님을 쳐다봤지만 시아버님이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회사 잘리면 당신이 돈 벌어서 먹여 살려. 이참에 사부인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요리 좀 배우면 되겠네. 당신까지 이럴 거야? 그러니까 사과하고 얼른 돈 주고 보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부인 가게에서 공짜로 뜯어먹을 생각을 해. 그 와중에도 남편은 놓치지 않고 다시 반찬값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맞아요. 얼른 반찬값 주세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남편의 태도에 결국 시어머님이 지갑을 열었고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면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돈 줄 테니까 당장 나가. 아주 독종이다, 독종이야. 이제 보니까 내가 또라이를 키웠다니까. 시어머님의 막말이 쏟아졌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거스름돈까지 돌려줬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대충 하고 말지. 자기도 참 대단하다.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은 대충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날아오는 엄마 손바닥이 보였는데 내가 죽자 사자 얼굴을 그냥 들이밀었다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마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며칠 앞두고 아버지랑 소주 한잔 했거든. 그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 아내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네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지켜야 한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자기한테 억지를 부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아까도 아버지가 계속 참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한테 반찬 사진을 보내면서 그러시더라고. 네 마누라는 네가 지켜야지라고 말이야. 암튼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남편의 진심이 그리고 시아버님의 깊은 속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더 이상 반찬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런 부탁을 다시 할 생각조차 못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던 말들도 한층 조심스러워졌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툭툭 기분 나쁜 말을 던졌을 텐데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문득 가족이라는 건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고 맞춰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더 노력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